제갈지는 품에서 얇은 서신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 안에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흑영루의 은밀한 연락책과 최근 낙양으로 숨어든 마교 무리들의 동태가 대략적으로 적혀 있다. 배가린의 눈망울이 거세게 흔들렸다. 길을 잃고 헤매던 며칠의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급히 서신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제갈진이 서신 위로 찻잔을 올려놓으며 그녀의 손길을 차단했다. 낙양에서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지. 화산파 도사님, 은자는 넉넉히 준비하셨겠지. 제갈진의 뻔뻔한 미소에 배가리는 헛기침을 하며 허리춤의 전대를 호기롭게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정파의 무인으로서 정보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얼마를 원하느냐? 제갈진은 턱을 괸 채 덤덤하게 숫자를 불렀다. 3,000냥. 객잔 안에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배가린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3,000냥이면 낙양 한복판에 번듯한 기와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전대를 열어 속을 확인했다. 은자 세냥과 동전 몇 잎이 처량하게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다. 화산파 장문인이 하산할 때 쥐어준 노잣돈의 전부였다. 배가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사기꾼. 종이 한 장에 3,000냥이라니 강도질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분노를 표출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기어들어갔다. 제갈지는 귀찮다는 듯 서신을 다시 품속에 쑤셔 넣었다. 돈이 없으면 거래는 무효지. 화산파에서는 물건을 살 때 남의 가격을 탓하며 생떼를 쓰라고 가르치나 보군. 나가라. 바닥에 먼지 날린다. 정곡을 찔린 배가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정파의 기재로서 무전 취식을 하거나 협박으로 정보를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존심과 임무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하다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당장은 그만한 은자가 없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몸으로라도 그 빚을 갚을 테니 방법을 알려다오.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제갈진의 입가에 짙은 호선이 그려졌다. 그는 객잔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던 소명을 가리켰다. 좋다. 우리 객잔에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다. 3,000냥을 다 갚을 때까지 넌 오늘부로 이 청야객잔의 점소이다. 천하의 매화선자가 사파 왈패들이 들끓는 객잔의 점소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배가리는 순백의 도복 위에 칙칙한 앞치마를 두르고 객잔 바닥을 쓸어야 했다. 무공을 익히느라 빗자루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그녀의 손길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아이고 도사님, 탁자를 그렇게 닦으면 양념이 나무에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힘을 줘서 박박 문지르셔야지요. 화산파에서는 검을 그렇게 살살 쥐라고 가르칩니까? 계산대 뒤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진삼의 폭풍 같은 잔소리가 쏟아졌다. 배가리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이를 악물고 걸레질을 했다. 어둠이 내린 청야객잔의 허름한 뒤뜰. 고된 일과를 마친 배가리는 등불 아래에 앉아 화산파 본산으로 보낼 장계를 작성하고 있었다. 장문인. 소인은 지금 낙양 뒷골목을 지배하는 거대한 암흑상단의 핵심부에 성공적으로 잠입하였습니다. 적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완벽하게 위장하고 점소이로 활동하며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마교의 꼬리를 밟아 화산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스스로도 민망한 억지 포장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적지 않으면 장문인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장계를 비둘기 다리에 묶어 날려보내며 스스로의 치밀한 위장에 감탄하는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객잔 안쪽의 은밀한 방에서 제갈지는 차를 들이키며 진삼이 올린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산파의 검을 3,000냥짜리 빚으로 묶어두었으니 이제 낙양 뒷골목의 쓰레기들을 청소할 훌륭한 빗자루가 생겼군.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에 서늘하고도 유쾌한 빛이 감돌았다. 정파 최고의 기제를 공짜 용병으로 부려먹을 완벽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착착 굴러가고 있었다. 베가리는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객잔 뒷마당에서 빗자루질을 연습하며 정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청야객잔의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베가린이 구석 탁자를 닦으며 연신 이마에 땀을 훔쳐냈다. 바닥을 쓸고 그릇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평생 겁만 쥐고 살아온 화산파 도사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때 나른한 발소리와 함께 제갈진이 다가왔다. 그는 베가린이 닦고 있던 탁자 위로 작은 서신 하나를 가볍게 밀어놓았다. 열심히 일하는 점소이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다. 베가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걸레를 내려놓고 서신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낙양 동쪽 골목의 상세한 지형도와 함께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점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무엇이냐? 며칠 전 내가 찾던 마교의 꼴이다. 동쪽 골목에 버려진 창고에 마교와 내통하는 사파 무리들이 은밀하게 집결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 제갈진의 목소리는 은밀하고 진지했다. 그 말에 베가린의 맑은 눈망울이 단숨에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 탁자 위에 던져버리고는 허리춤에 명검을 고쳐매었다. 마교의 앞잡이들이 낙양 한복판에 따리를 틀고 있었다니. 정파의 검으로서 당연히 베어내야 할 무리다. 당장 가서 그들의 흉계를 부숴버리겠다. 베가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객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갈진은 탁자에 기대어 느릿하게 하품을 내쉬었다. 사실 동쪽 골목의 창고에 있는 자들은 마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최근 흑영루의 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며 자릿세를 요구하던 성가신 인근 왈패들이었다. 제갈진은 굳이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여 피를 묻히는 대신 명분만 쥐어주면 알아서 움직이는 훌륭한 공짜 용병을 활용한 것이다. 같은 시각 동쪽 골목의 낡은 창고. 수십 명의 왈패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인근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은자를 나누며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육중한 창고 문이 박살나며 순백의 도복을 입은 베가린이 안으로 들어섰다. 마교의 하수인들은 들어라.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베가린이 검을 뽑아들고 서늘하게 일갈했다.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미색도사의 등장과 알 수 없는 호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마교? 저 기집애가 대낮부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예쁘장하게 생겼으니 사로잡아서 기루에나 팔아넘겨라. 왈패의 우두머리가 비릿하게 웃으며 손짓하자 흉기를 든 무리들이 일제히 베가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끝까지 저항하겠다니 내 검에 자비는 없다. 베가린의 발끝이 가볍게 바닥을 찼다. 그녀의 신형이 쇄도하는 적들 사이로 유려하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베가린의 명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투박하고 난잡하게 날아오는 왈패들의 칼날 사이로 정순하고 예리한 매화의 검기가 폭발하듯 피어났다. 검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왈패들의 무기가 산산조각 나고 그들의 몸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였다. 왈패들의 조잡한 무공으로는 화산파 장문인 직전 제자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 창고 안은 비명을 지르며 뒹구는 왈패들로 가득 찼다. 베가리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도복을 가볍게 털어내며 명검을 검집에 밀어 넣었다. 마교의 거점을 완벽하게 괴멸시켰다는 뿌듯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베가린이 땀을 훔치며 청야객잔으로 당당하게 귀환했다. 제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다. 과연 화산파의 검이군. 그 악명 높은 무리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다니 낙양의 평화는 도사님 덕분에 지켜졌소. 은근한 조롱이 섞인 찬사였지만 고지식한 베가리는 그것을
진심 어린 감탄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도도하게 대답했다. 정파의 무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정도 활약이면 3,000냥의 빚도 어느 정도 탕감이 되었겠지. 제갈지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진삼을 불렀다. 그럼 빚이 깎이고 말고. 진삼, 훌륭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도사님을 위해 주방에서 가장 크고 속이 꽉 찬 고기 만두를 대령해라. 진삼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판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배가리는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만두를 집어들어 허겁지겁 입안으로 우겨 넣었다. 임무를 완수하고 먹는 만두는 유독 맛이 좋군. 볼이 터져라 만두를 씹으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배가린의 모습을 보며 계산대 뒤에 진삼은 소리 없이 주판을 튕겼다. 왈패들을 처리하는 데 들었을 품삯과 뒷수습 비용을 계산해 보니 그야말로 남는 장사였다. 그 유쾌하고 기막힌 정경을 천장 들보에 짙은 그림자 속에 숨은 비영만이 서늘하고 못마땅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객잔의 묘한 동거는 점차 그들만의 기이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청야객잔의 한가로운 오후, 배가린이 탁자를 양손으로 짚고 제갈진을 향해 상체를 바짝 기울였다. 이복의 객잔 주인, 내가 어제 동쪽 골목의 마교 거점을 완벽하게 쓸어버리지 않았나? 그 정도 공을 세웠으면 3,000냥의 빚은 벌써 다 갚고도 남았을 텐데 언제까지 나에게 걸레질을 시킬 작정인가? 바짝 다가온 배가린의 단정한 얼굴에서 은은한 매화 향기가 풍겼다. 제갈지는 턱을 괜 채 그녀의 불평을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다. 빚이라는 게 그리 쉽게 줄어드는 줄 아나. 내가 어제 부수고 온 창고 문짝과 평상 수리비가 고스란히 흑영루의 청구서로 날아왔다. 오히려 빚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뻔뻔한 억지에 배가린이 발끈하며 언성을 높이려는 찰나였다. 객잔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서늘하고 끔찍한 살기가 배가린의 등 뒤를 정통으로 겨누고 있었다. 평범한 무인이라면 기백만으로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만큼 짙고 맹목적인 적이었다. 배가린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명검을 뽑아들었다. 서늘한 쇳소리와 함께 매화의 검기가 객잔을 장악했다. 이 끔찍한 살기는 무엇이냐? 객잔 안에 마교의 암살자가 숨어든 것이 틀림없다. 배가린이 매섭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살기의 진원지는 객잔 천장을 가로지르는 두꺼운 들보 위였다. 주군에게 함부로 거리를 좁히고 언성을 높이는 정파 여인을 참지 못한 비영이 짙은 그림자 속에서 당장이라도 단검을 던질 기세로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다. 제갈진의 이마에 한 줄기 식은땀이 흘렀다. 저대로 두었다가는 배가린과 비영이 객잔 안에서 피 튀기는 사투를 벌일 판이었다. 그러면 진삼이 집기를 부순 죄를 운운하며 오열할 것이 뻔했다. 제갈진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탁자 아래로 슬그머니 손가락을 튕겼다. 아주 미세한 파차름과 함께 시퍼런 뇌기 한 줄기가 기둥을 타고 번개처럼 솟아올랐다. 뇌기는 정확히 비영이 숨어있는 들보를 강타했다. 흑! 천장에서 짧고 둔탁한 신음이 들려왔다. 동시에 객잔을 짓누르던 무시무시한 살기가 씻은 듯이 증발해버렸다. 감전된 비영이 기절 직전의 상태로 그림자 속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가린이 검을 치켜든 채 천장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금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나? 살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제갈진이 태연하게 차를 들이키며 대꾸했다. 북망산 기슭이라 객잔 지붕에 덩치 큰 산쥐들이 자주 출몰한다. 내가 갑자기 칼을 뽑고 기합을 지르니 쥐새끼가 놀라서 도망간 모양이군. 먼지 떨어지니 어서 칼 넣어라. 배가리는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검을 거두었다. 마교의 살수라기에는 꼬리를 감추는 속도가 너무 허망했다. 하지만 비영의 질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전 배가린이 구석 탁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고 있었다.
제갈지는 계산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때 배가린의 머리 위쪽 기둥 그림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비영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무색무취의 독한 설사약 한 방울이 배가린의 찻잔을 향해 정확히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정면 승부가 가로막히자 암살자 특유의 은밀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제갈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삼켰다. 그는 재빠르게 탁자 위에 놓인 나무젓가락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겨냈다. 젓가락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배가린이 들고 있던 찻잔을 정확히 때렸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끓는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허공에서 떨어지던 약물 역시 찬물과 함께 흩어졌다. 아, 뜨거워. 갑자기 무슨 짓이냐? 배가린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갈지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와 깨진 찻잔 조각을 툭툭 건드렸다. 찻잔에 금이 가 있더군. 일꾼이 입술을 다치면 빗자루질을 할 때 핑계를 댈 것 아니냐. 진삼 점소이에게 새 찻잔으로 다시 내어주어라. 주방에서 걸레를 빨던 진삼이 깨진 찻잔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멀쩡한 찻잔을 왜 깨부수십니까? 저게 백자루로 구워낸 귀한 닭이인데 월급에서 깎겠습니다. 진삼의 악에 바친 잔소리가 객잔에 울려 퍼졌다. 배가리는 멀쩡한 찻잔을 깼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제갈진을 노려보았고 제갈진은 딴청을 피우며 천장 쪽으로 서늘한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비영이 흠칫 놀라며 기척을 지우고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 제갈진은 이마를 짚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수십 명의 적들과 칼을 맞대는 것이 낫지 고지식한 정파도사와 질투의 눈이 먼 암살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무림을 제패하는 것보다 배는 피곤한 노릇이었다. 우당탕탕 소음이 끊이지 않는 청야객잔의 하루가 또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제갈진이 흑영루의 은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청야객잔을 비운 늦은 오후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탁자를 닦던 배가린의 시선이 계산대 한 구석에 놓인 낯선 밀서에 머물렀다. 진삼이 창고에 물건을 정리하러 간 사이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밀서를 펼쳐보았다. 종이에는 낙양 남쪽에 버려진 폐장원 지형도와 함께 천라맹의 잔당들이 은밀히 집결해 있다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배가린의 맑은 눈망울이 매섭게 빛났다. 낙양에 숨어든 마교의 무리를 추적하는 것은 화산파 장문인이 그녀에게 내린 최우선 밀명이었다. 게다가 제갈진이 자리를 비운 지금 단독으로 마교의 거점을 괴멸시킨다면 그간 빗자루질을 하며 겪었던 수모를 갚아주고 3,000냥의 빚도 단숨에 청산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허리춤의 명검을 단단히 고쳐매었다. 어스름이 깔린 낙양 남쪽 외곽의 폐장원은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가장 규모가 큰 본 정각에 다다른 배가리는 단전에 내공을 끌어올리며 굳게 닫힌 문을 걷어찼다. 파열음과 함께 문이 열렸으나 안쪽은 인적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공간이었다. 배가린이 미간을 좁히며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였다. 등 뒤에서 육중한 기계장치가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뜯겨나갔던 정각의 입구 위로 거대한 철창이 떨어져 내렸다. 완벽하게 차단된 밀실이었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군. 기괴하고 탁한 목소리가 정각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붉은 무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천라맹의 정예 살수 수십 명이 기둥과 천장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비열한 마교의 무리들. 감히 함정을 파놓고 화산의 검을 기다렸단 말이냐. 배가린이 서늘하게 일갈하며 명검을 뽑아들었다. 화산파의 애송이 도사가 낙양 뒷골목을 쑤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내년에 목을 베어 정파놈들의 길을 꺾어주마. 살수들이 일제히 무기를 치켜들고 배가린을 향해 쇄도했다. 배가린은 물러서지 않고 검을 뻗었다.
서늘한 쇳소리와 함께 매화의 검기가 어둠을 갈기갈기 찢으며 피어났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살수 3명의 무기가 단숨에 박살나고 그들의 가슴팍에 깊은 혈선이 그어졌다. 천하제일이라 불리는 화산파의 검술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들은 죽은 동료를 밟고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게다가 천장과 사각지대에서 독을 바른 암기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배가리는 보법을 밟으며 암기를 튕겨내고 살수들의 목을 뱉다. 그러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폐부를 찌르는 원인 모를 텁텁한 기운 때문이었다. 순간 배가린의 단전이 불을 머금은 듯 뜨겁게 타오르더니 애써 끌어올린 내공이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기괴하게 일렁이고 손끝의 감각이 무뎌졌다. 무색무취의 맹독, 환독이었다. 천라맹이 화산파의 정순한 내공을 흩어버리기 위해 정각 내부에 은밀하게 살포해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내공이 흩어지다니. 배가린이 이를 악물며 흐트러진 검노를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독기둥이 혈맥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며 그녀의 하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날카롭던 매화의 검기가 형편없이 사그라졌다. 그 치명적인 빈틈을 적들이 놓칠 리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묵직한 철퇴가 배가린의 명검을 강타했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배가린의 손에서 검이 튕겨나갔다. 독에 잠식된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차가운 정각 바닥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끝이다. 정파의 기재여. 천라맹의 살수들이 비릿한 살기를 뿜어내며 바닥에 쓰러진 배가린을 둥글게 포위했다. 10여 자루의 시퍼런 칼날이 의식이 흐려지는 배가린의 목줄기를 향해 일제히 꽂혀 내려오고 있었다. 환독에 잠식된 그녀의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화산의 기제라 불리며 꼿꼿하게 살아온 삶이 마교의 비열한 함정 속에서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에 참담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절망감에 두 눈을 감으려는 찰나였다. 폐장원의 낡은 지붕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며 고막을 찢는 거대한 파열음이 폭발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던 밀실 안으로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하고 시퍼런 벼락이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천라맹 살수들의 칼날이 배가린의 살갗에 닿기 직전이었다. 벼락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파동에 살수들의 몸이 낙엽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벼락의 잔상이 사그라든 자리. 그곳에는 짙은 흑삼을 걸치고 얼굴 절반을 검은 흙면으로 가린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푸른 뇌기가 끊임없이 타닥거리며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땅바닥을 뒹굴던 살수 하나가 기겁하며 외쳤다. 하지만 복면을 쓴 사내, 제갈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한번 까딱이더니 느릿하게 오른 주먹을 쥐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밀실 안의 공기가 벼락을 맞은 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갈진이 가볍게 바닥을 찼다. 그의 신형이 뇌기와 함께 허공으로 솟구치는가 싶더니 살수들이 밀집한 중앙을 향해 번개처럼 떨어져 내렸다. 동시에 그의 오른 주먹이 무자비하게 내질러졌다. 천풍권, 폭풍의 눈에서 터져나온 듯한 거대한 파괴력이 사방을 휩쓸었다. 적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뇌기를 머금은 권풍이 적들을 정통으로 강타하자 살수들의 방어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천라맹 정의 살수 수십 명이 단 한 번의 일격에 찢겨나가는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천장에서 붉은 핏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방이 핏빛 혈우로 물든 밀실 한가운데 제갈지는 무심하게 주먹을 거두며 먼지를 털어냈다. 배가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광경을 또렷하게 목격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적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신비고수. 시퍼런 뇌기를 두른 채 적들을 등지고 선 그의 든든한 뒷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자 그 자체였다. 제갈진이 몸을 돌려 쓰러진 배가린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도끼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흙면 너머로 빛나는 사내의 짙은 눈동자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강인하고 묵직한 실루엣이 그녀의 뇌리에 깊숙하게 각인되고 있었다. 제갈진은 배가린의 곁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굳어가는 몸을 덤덤하게 내려다보더니 주저없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끝을 통해 서늘하고도 짜릿한 뇌기가 배가린의 혈맥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화산파의 내공을 갉아먹던 치명적인 맹독을 단숨에 태워버리기 위한 거칠고도 확실한 처방이었다. 제갈진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시퍼런 뇌기가 배가린의 핏줄을 타고 거칠게 밀려들었다. 흣! 배가린의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터져나왔다. 뼈를 녹일 듯 혈맥을 짓누르던 맹독이 뇌기의 강렬한 파동에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타들어가며 증발하기 시작했다. 온몸을 관통하는 짜릿하고도 서늘한 감각에 그녀의 몸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휘어졌다. 제갈진은 무심한 눈빛으로 내공을 조절하며 그녀의 기혈을 완전히 뚫어냈다. 도끼가 빠져나가자 창백했던 배가린의 뺨에 순식간에 붉은 화색이 돌았다. 마비되었던 손끝의 감각이 돌아오고 흐려졌던 시야가 선명해졌다. 자신의 손목을 굳세게 쥐고 있는 사내. 흙면 너머로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짙은 눈동자와 폐장원의 어둠을 압도하는 태산 같은 기백. 배가린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기이한 박동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독을 모두 태워낸 제갈진이 미련 없이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가린이 다급히 상체를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도도함 대신 짙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정파의 은인이십니다. 부디 조남을 알려주십시오. 제갈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비스듬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청약액잔의 악덕 주인이라는 사실을 들킬 이유는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내리깔아 건조하게 대꾸했다. 목숨이 아깝다면 밤거리를 함부로 쑤시고 다니지 마라. 섣부른 정의감은 명을 재촉할 뿐이다. 제갈진은 바닥에 뒹굴고 있던 그녀의 명검을 발끝으로 툭 차서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듯 가볍게 바닥을 찼다. 시퍼런 뇌기가 한번 번쩍이는가 싶더니 그의 신형은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홀로 남겨진 배가리는 멍한 눈으로 사내가 사라진 허공을 응시했다. 핏물이 낭자한 밀실 한가운데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오직 자신의 손목에 남아있는 사내의 강렬한 온기에만 쏠려 있었다. 배가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정파의 대의와 검술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20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센 요동이었다. 이건 독의 후유증이다. 혈맥의 기운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배가리는 화끈거리는 두 뺨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천하제일문파의 기재가 이름 모를 사파의 복면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사내의 강인한 실루엣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청약액잔. 아이고 도사님, 빗자루를 들고 춤을 추십니까? 먼지를 쓸어내라니까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삼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객잔을 울렸다. 평소 같았으면 화산의 검수를 모욕하느냐며 발끈했을 배가린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반응은 이상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빗자루에 몸을 기대고 서서 창밖의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 미안하다. 내 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군. 배가린이 화들짝 놀라며 다시 빗자루를 쥐었지만 그녀의 양볼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비지를 한 번 할 때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주던 사내의 모습이 떠올라 혼자서 얼굴을 붉히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꼴이었다. 완벽하게 열병을 앓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계산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차를 홀짝이던 제갈지는 그 기막힌 광경을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눈썹을 까딱였다. 마교놈들이 풀었다는 환독이 사람의 뇌를 녹이는 부작용이라도 있는 모양이군. 얼굴이 시뻘건 걸 보니 당장이라도 주화인마에 걸려 쓰러지겠어. 제갈진의 뻔뻔한 비아냥에도 배가리는 콧방귀를 뀌며 새침하게 고개를 돌렸다. 사파의 장사치 따위가 알 바 아니다. 나는 지금 강호의 진정한 영웅에 대해 고찰하는 중이다. 영웅 좋아하시네. 남의 객잔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두 사람의 유치한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객잔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소명과 아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객잔 천장에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비영만은 달랐다. 그녀는 배가린이 허공을 보며 붉히는 미소의 의미를 단숨에 눈치채고는 손에 쥔 단검의 손잡이가 으스러져라 힘을 주며 서늘한 살기를 억눌러야 했다. 청야객잔의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각. 손님들이 남기고 간 빈 그릇을 치우던 배가린이 또다시 허공을 응시하며 실실 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가 같은 자리만 맴돈 지 벌써 반각이 넘어가고 있었다. 걸레로 탁자에 구멍이라도 뚫을 작정인가. 밥값을 하려면 손을 좀 빨리 움직이지. 계산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차를 마시던 제갈진이 혀를 차며 타박했다. 평소 같았으면 사파의 장사치가 감히 정파의 도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발끈했을 배가린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분노 대신 한심하다는 듯 제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비루한 장사치에게 무얼 바라겠나? 어제 내가 목격한 진정한 영웅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사내지. 제갈진이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까딱였다. 진정한 영웅이라. 독을 잘못 들이마셔서 아직도 헛것이 보이나 보군. 헛것이 아니다. 배가린이 발끈하며 탁자를 짚고 제갈진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에 동경과 열기가 가득 차올랐다. 시퍼런 벼락을 두르고 하늘에서 강림한 절대적인 고수였다. 마교의 살수 수십 명을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괴멸시키는 그 압도적인 무의는 화산의 장문인조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지. 흙면 너머로 빛나던 그 깊고 단단한 눈빛에 비하면 매일 낮잠이나 자는 내 놈의 흐리멍덩한 눈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제갈진은 입에서 뿜어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아냈다.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신을 극찬하는 꼴이 기가 막히게 유쾌했다. 그는 일부러 호기심이 동한 척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 그렇게 대단한 사내였소? 벼락을 다루는 절대 고수라니 무림에 그런 자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우물안개구리 같은 내가 강호의 깊이를 어찌 알겠느냐. 그분은 필시세속의 명리를 떠나 숨어 지내는 기인일 것이다. 내공을 주입하여 나의 중독을 치료해 주시던 그 강인하고도 따뜻한 손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배가리는 두 손을 모아 쥐고는 뺨을 붉혔다.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진삼이 그 광경을 듣고 기가 차서 붓을 떨어뜨렸다. 진삼은 열병에 걸린 소녀처럼 구는 배가린과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칭찬을 감상하고 있는 제갈진을 번갈아 보았다. 저 고지식한 도사 아가씨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자기 눈앞에 있는 악덕 주인을 향해 저토록 찬사를 늘어놓다니. 진삼이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젓는 사이 객잔 천장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 끔찍하게 서늘한 살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배가린이 자신의 신이자 주군을 향해 연모의 감정을 품고 떠벌리는 꼴을 비영이 견디지 못하고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단검의 날이 번뜩이며 당장이라도 배가린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힐 기세였다. 제갈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재빠르게 손가락을 튕겼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뇌기 한 줄기가 기둥을 타고 올라가 들보를 때렸다. 천장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작게 울리며 팽팽했던 살기가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비영이 또다시 감전되어 그림자 속으로 기절해버린 것이다. 무슨 소리지? 배가린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낙양의 쥐새끼들이 유독 극성이라 그렇다. 그래서 그 대단한 은인부는 다시 만날 방도라도 있는 건가? 제갈진이 능청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배가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다. 정파의 무인으로서 입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 내 마교의 무리를 소탕하는 임무를 끝내는 대로 온 무림을 뒤져서라도 그분을 다시 찾아내어 정식으로 인사를 올릴 것이다.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이군. 그 영웅분도 내 갸륵한 정성에 감동하여 기뻐하실 거다. 그러니 은혜를 갚기 전에 우선 적이 남은 새 탁자부터 마저 닦도록 해라. 빚을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 제갈진은 유유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배가리는 그의 무심한 뒷모습을 향해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시금 벼락을 두른 사내의 모습을 그리며 활기차게 걸레를 쥐었다.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 바로 저 얄미운 객잔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대환장 착각극은 청야객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